그걸 컨트롤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정서적인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 근데 하지만 그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더 먹고 더 집어넣고 더 집어넣다 보니까 탐닉을 하면서 살이 약간씩 붓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갖게 되는 부분이 다이어트에 집착을 하시게 되거든요. 최근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온 탤런트 이하얀 씨. 그녀의 지난 시간들도 폭식과의 길고 긴 싸움이었다. 저는 하루에 한 5번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쌀밥만. 그건 정말 그 무서운 세계인 것 같아요. 병인지 뭔지. 먹어도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정말 뭐라고 그러죠? 삶을 사는 게 아니다 이런 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폭식은 그녀의 체중을 20kg 이상 불려놓았다. 돌이켜보면 이혼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들이 모두 스트레스가 되었고 스트레스는 폭식을 불렀다. 세상을 잃었다. 너무너무 힘들다. 억울하다. 이런 마음의 상실감이 크면 아무래도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위로가 안 돼요. 그냥 없어요. 다른 게. 자는 거랑 먹는 거 외에는. 식탐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해왔던 온갖 시행착오 속에서 그녀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음식을 무작정 피하면 안 된다는 것. 먹지 않으려고 제한한 음식은 언젠가 더 많이 먹게 된다는 것이다. 5kg 빠지고 나서 그 단식을 안 하니까 갑자기 쌀밥을 한 2, 3일 동안 조금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다시 찐 거예요, 5kg. 정말 몸에서는 내가 한 만큼 기억을 해서 이렇게 보답을 해요. 음식을 차단하는 것은 얼핏 가장 쉬운 식욕 조절 방법으로 들린다. 하지만 어떤 음식을 의식적으로 멀리할수록 그것에 대한 갈망은 점점 더 커지고 결국 폭식에 이르게 된다. 음식의 제한이 폭식을 부르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 많은 연구에서 음식 섭취를 제한할수록 폭식이 발생하는 빈도가 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도하게 절식을 하거나 식사를 거르게 하는 시도 또는 자의적으로 거르는 그런 시도가 오히려 폭식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절식에 뒤이은 과도한 폭식이 또 뒤이어서 과식을 유발하는 식욕을 또 자극을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밟게 됩니다. 특히 달고 기름진 음식의 경우 그것을 제한했을 때 갈망은 훨씬 더 커진다고 한다. 우리는 보통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선호도가 비슷한 간식거리들을 준비한 후 그중 기름지고 냄새가 자극적인 통닭만 먹지 못하도록 금지시켜 보았다. 다른 음식들은 마음껏 먹도록 했다. 치킨 금지래요. 간식 시간이 끝나고 투표한 결과 통닭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마찬가지로 기름진 음식인 피자가 그 뒤를 이었다. 왜 통닭 쪽에 이렇게 붙이셨나요? 못 먹게 하니까요. 못 먹게 하니까. 와서 제일 먹고 싶었는데 못 먹게 해서 붙였습니다. 통닭만 못 먹게 하니까 빨간색이 되게 마음에 들고 양념도 맛있어 보이고 그래서 통닭으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기분이 나아지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음식을 먹으면 뇌 속에 측좌핵 등이 활성화되면서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도파민은 다시 시상하부를 자극해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이 과정을 반복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뇌의 보상회로 체계, 리워딩 시스템이라고 한다. 우리가 폭식에 빠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강력하게 작동이 되면 시상하부를 계속해서 자극하게 돼서 식욕 중추가 흥분돼서 그런 폭식 중독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아무리 음식물을 제한하려고 해도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족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가족 구성원들이 대체로 마른 체형인가요? 아니면 다소 살이 오른 체형인가요? 주위를 둘러보면 과체중인 사람의 경우 그 가족들도 과체중인 경우가 많고 저체중인 사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 역시 이렇게 마른 체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유전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가 하면 미국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피마 인디언들은 세계 최고 수치의 비만과 당뇨병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비만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들이 최근에는 64%가 비만이고 55%가 당뇨라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지역의 피마 인디언들이 과거의 날씬한 몸매를 비교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인데요. 조절하기 힘든 식탐과 비만의 원인, 과연 유전 때문일까요? 아니면 환경 때문일까요? 인천의 한 헬스클럽. 저마다 탄탄한 근육을 뽐내며 몸을 가꾸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23살의 대학생 황인구 씨를 만났다. 살 한 번 쪄보는 게 소원이라는 그의 몸은 얼마나 마른 것일까. 176cm 키에 55kg을 넘기지 못하는 체중. 날씬하다 못해 가녀린 그의 몸은 오래된 컴플렉스라고 했다. 뭐 별명 같은 거 있어요? 무슨 뼈다귀. 뚱뚱한 사람들이 너 뚱뚱하다, 뚱뚱보다 놀리는 것처럼 저도 너 말랐다라고 말하는 게 엄청 기분 나쁘거든요. 네. 듣기 싫어요.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당장 밥상부터 차리는 인구 씨. 그의 밥그릇은 언제부턴가 국그릇이 대신하기 시작했다. 반찬도 계란 프라이, 두부 부침, 참치 등 영양을 따져가며 제대로 챙겨 먹는다. 무척 마른 체형임에도 인구 씨의 식사량은 일반인보다 훨씬 많았다. 게다가 속도도 매우 빨랐다.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요, 제가 거의 다 먹어요. 친구들이 얘기 나눌 시간에 저는 다 거의 다 한 공기, 밥 한 공기 다 먹은 다음에 그다음 또 추가로 한 공기 시켜서 먹고. 밥상을 물리자마자 이번엔 우유와 빵을 챙겨드는 인구 씨. 그는 한 번에 몰아서 폭식하는 습관이 있다고 했다. 왜소한 몸이 싫어서 살을 찌워보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먹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강렬한 식탐으로 자리 잡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식탐은 음식이 맛있어라기보다 양에 대한 탐닉에 가까워 보였다. 그럼 그냥 밤에 라면에다가 치즈를 몇 개를 넣어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슨 야식, 치킨, 통닭, 피자, 햄버거, 콜라, 사이다, 무슨 살이 찐다는 건 다 먹어봤어요. 약부터 시작해서. 빨리 가고 싶어. 주목할 만한 건 함께 자란 인구 씨의 형이 전혀 다른 체형과 고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지금 한 몇 킬로? 지금 92kg 정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동생하고 차이가 안 나셨네, 그죠? 그 차이가 나도 이렇게 네가 얘 동생이었냐, 네가 얘 형이냐 이런 얘기는 안 들었었죠. 그냥 네 동생, 네 형이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형제의 키는 거의 같았지만 몸무게 차이는 무려 37kg. 한쪽은 저체중, 다른 한쪽은 과체중 상태였다. 체형으로만 보면은 제가 혼자 다 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같이 어쩌다 이제 같이 만나서 밥 먹고 많이 먹죠. 저만큼 먹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얘는 나랑 똑같이 먹는데 왜 살이 안 찌나? 난 다 살찌는데. 그렇다면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는 어떨까? 안녕하세요.
올해 10살 난 쌍둥이 자매 수연이와 수정이. 돌 지나고 한참 후까지도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